자, 분리 변경 금지의 대상을 봅니다. 자,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형 선고에만 하나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선고에만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이 불리하게 되었다든지 법령 적용이 불리하게 되었다든지 또는 죄명 선택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선고형만 중하게만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를 보죠. 자, 일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했잖아요. 선고형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형을 역시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마찬가지고 누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역시 동일한 형을 선고를 했다면 역시 불이익변경 금지의 대상이 되지를 않게 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보세요.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선택했다 하더라도 선고된 형이 중하게만 변경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자, 여기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러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역시 내용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 밑에 선고형이 경하다면 역시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절도에서 강도로. 그리고 그 변경된 법률 적용을 해서 판결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밑에 선고형이 그것보다 가볍다면 역시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자, 항소심이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역시 1심과 동일이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면 반하지 않게 되고 그 밑에도 같다 했습니다. 그럼 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밑에도 역시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면 이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자, 됐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하면 돼요. 중하게 바뀌지 않았다. 경하게 바뀌었다. 가볍게 바뀌었다. 동일하다. 같다. 동일하다. 그러면 올라가서 무기를 선택했든지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든지 또는 이 변경된 법률 적용을 했다 하든지 간에 그쵸? 간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자, 쉽죠? 자, 쉬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역시 동일한 형이죠?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면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된다. 똑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이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를 보면 자, 여기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형의 종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 이 원칙 변경 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추징이라든지 노역장 유치기간, 미결 구금밀수 산입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판례 볼까요? 판례 보면 여기 추징 똑같아요. 추징도 몰수에 대신해서 부과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똑같이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추징을 부과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면 소송비용의 부담도 이 원칙이 적용될까? 근데 소송비용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아닙니다.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도 체크하지 마시고 밑에 판례에다 체크할게요. 자, 밑에 소송비용 나와 있습니다. 세무쳐 볼게요.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밑에 보면 원칙 적용이 없다. 이 밑에도 소송비용 세무쳐 보시고. 그래서 항소심이 1심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담하도록 재판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보시면 1심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부담 명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명했단 말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 내라 이겁니다.
자, 그 밑에 똑같죠? 자, 1심에서는 역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보면 환성 후 원심이 이 소송비용 중 여기 소송비용 중 2분의 1 내라 이렇게 명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요. 자,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도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심에서는 선고하지 않았잖아요. 1심에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항소심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추징을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밑에 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색깔로 하세요. 다른 색깔로 소송비용, 그쵸? 그다음 환부 이런 건 다른 색깔로 해서 적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판단 기준을 보죠. 자, 형법 배우신 분들은 요 41조를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우리 형의 종류는 총 9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사형, 징역, 금고, 상실, 정지, 그 다음 벌, 구, 과, 몰 이렇게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형법을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죠. 타직렬 같은 경우는 형법을 배우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알아두셔라. 그래서 순서가 형의 종류의 순서는 이 1, 2, 3, 4, 5, 6, 7, 8, 9번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지 마세요. 똑같이 적을 테니까 사형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징역이 중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 징역이나 금고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그래서 이것을 자유형이라고 해요. 형법 배우신 분들은 적지 마세요. 형법에서 다 했으니까. 자유를 박탈한다고 해서 자유형이라 하는데 징역이 금고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징역은 일을 시켜요. 정해진 일, 그걸 노역이라 합니다. 정역. 이 정역 복무 의무가 있어요. 금고는 정역 복무 의무가 없어요. 그냥 구치만 당하는 거야. 수감만 당하는 거지 옥살이만 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해요. 근데 징역살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징역이 금고보다 형이 셉니다.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은데 징역은 이제 일을 하니까 그만큼 고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상실이 나오죠. 그 다음 자격 정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벌금이 나오죠. 벌금. 구류가 있고요. 그 다음 과료가 있고 마지막에 몰수인 거예요. 여기서 이 구류도 옥살이 하는 겁니다. 옥살이 하는 거라서 지금 파란색으로 필기한 거 있죠? 징역과 금고, 구류는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돈. 이 벌금하고 과료하고 몰수는 돈이죠. 이것은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므로 재산을 박탈한다고 해가지고 재산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명예를 뺏어간다고 해서 명예형이라 부르고요. 적지 마세요. 뭐 사형은 다 아시잖아요. 생명을 뺏어간다고 해서 생명형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순서가 사형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인데 우리 이제 판례 공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판례와 관련해서 좀 봐둘 것은 요 징역하고 금고, 그 다음 벌금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징역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역은 정역에 정해진 일을 한다. 금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외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서열 6입니다. 서열 한참 밑이야. 징역에 비하면 한참 밑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판례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자, 형의 경중은 즉 가볍고 무거운
그 비교는 41조, 방금 41조였죠? 이 41조 순서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단서가 나와 있네요.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그쵸? 이때는. 단, 징역이 금고보다 중하지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일 때에는 무기가 더 형기가 길잖아요. 유기보다는. 그쵸? 그때는 무기금고를 유기징역보다 무겁게 하겠다. 이건 이때 금고는 무기형이기 때문에.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됐어요. 나머지 건 다 형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한다. 뭐 이렇게 정도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즉 여기 41조 있죠? 41조. 41조에 나와 있는 경중의 기준으로 하되, 그 밑에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이 있다면 그 전체를 고려해서, 주문 전체를 고려해서 불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밑에 보면 형에 관하여 비교 판단하여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초래될 수 있는, 자, 그 다음은 중요한데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 판단한다 하면 틀려요. 틀리다. 실수 잘하니까 그거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 고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심과 동종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렇죠? 즉 1심이 있고 그 다음에 2심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심에서 어떤 형을 내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소했단 말입니다. 상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동종의 형을 선고를 해요. 동종의 형을 선고하는데 형량이 늘어났다. 1심보다. 그쵸? 늘어났다. 또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죠. 그리고 또 동종의 형을 선고하면서 증가하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 변경이지만 동종이 아닌 다른 형을 추가시킵니다. 그렇죠? 동종의 형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불이익 변경인 거죠. 그 예가 바로 밑에 기억 니은에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보면 자, 1심에서는 6인데 2심에서는 무기가 나왔어. 그럼 형이 더 늘어났죠? 그럼 불이익 변경인 거예요. 자, 1심에서는 무기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기 그대로 갖다 씁니다. 무기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여기에 징역 6개월을 추가시킵니다. 그쵸? 추가시키지? 불이익 변경인 거죠.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0년이었는데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0년 하면서 자격정지 5년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쵸? 동그라미 친 건 다 추가시켰고 그리고 또 밑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서 자격정지 1년이 추가된 거지. 이 부분은 자, 징역과 집행유예는 줄었다 할지라도 역시 자격정지 1년을 추가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불이익 변경인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이 이겁니다. 니은번 체크하시고. 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2심에서 징역이 줄었어요. 5년에서 4년 줄었습니다. 1년 줄은 거죠? 줄었는데 벌금이 1억 5천, 예를 들면 1억 5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금이 추가됐습니다. 벌금이 추가됐다면 위에 이 자격정지 1년 추가된 것과 비교해서 이것도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데 판례가 바뀌었어. 옛날 판례를 뒤집었어. 그래서 지금은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건 왜 불이익 변경이 아닐까? 벌금이니까. 봐봐요. 징역살이 5년이 징역살이 4년으로 1년 줄었잖아요. 그쵸? 1년 줄었어요. 이건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벌금만 내고 옥살이를 대신 안 하기 때문에 옥살이를 대신 1년 줄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하나 볼게요. 자, 이 판례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징역 6개월을 추가시켰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죠? 이 부분이죠? 1심에서 무기가 나왔는데 2심에서 그 무기에 징역 6개월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럼 불이익변경인 거죠. 그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유예를 했어요. 이건 제가 좀 필기해야 되겠는데 필기 좀 하겠습니다. 필기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자, 봐봐요. 1심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왔다고요. 그쵸? 3년 나왔습니다. 여기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니 밑에 보면 징역 1년이 나왔는데 여기 선고유예라고, 선고유예, 그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그쵸?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밑에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여기서는 항소한 거죠? 자, 이 판결에 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시켰어요. 환송시켰다. 환송시켜 내린 결론이 얼마래? 여기 환송 후 원심이지? 환송 후 파기 환송해서 그 환송심이, 여기도 2심이죠? 2심입니다. 환송심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인가? 4천이네요. 벌금 4천에 1600, 약 50만원, 165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모두 선고유예를 했다. 그쵸? 자, 그럼 적어볼게요. 파기 환송심의. 자, 그러면 요게 1심이고요. 여기 1심이죠? 그리고 여기가 2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기 환송심이니까 여기도 2심이죠? 얼마래? 벌금 4천만원. 벌금 4천만원. 선고유예죠? 선고유예입니다. 또 있지? 밑에 1억 6,500. 1억 6,500이 아니고 1,650이죠. 1,650만원. 맞아? 맞지? 뭐 어쨌든 1,600. 추징이죠, 추징. 1,650만원에 이건 추징인데 이것도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그쵸? 둘 다 선고유예 했다. 자, 이것이 요 지금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4천에 1,650만원 추징을 때렸는데 이것이 불이익변경이냐, 이거 불이익변경이냐. 불이익변경이 아니야. 간단해요. 봐봐요. 1심에서 징역 나왔잖아요. 그쵸? 2심에서 징역 나왔잖아요. 근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나왔어요. 자, 징역에서 벌금 나온 것이 불이익변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아니잖아. 벌금 나온 게 불이익이야? 징역보다 벌금 나온 게 불이익이야? 아니잖아요. 여기에 설령 추징을 추가시켰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추징을 추가시켰다 하더라도 징역살이보다 낫지. 그쵸? 낫다면. 이거는 재산형이잖아. 재산형. 앞에 거는 자유형이고. 그래서 자, 1심, 2심에서 징역형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 재산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뀌었는데 추징을 그 전에 없던 추징을 추가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원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야. 여기 보시면, 자, 봐요.
거란 말이에요. 자, 1심하고 아까 2심에서 징역 나왔지? 그치? 근데 징역 나왔고 설령 나중에 여기서 벌금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벌금은 추가됐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여기서는 추징이 어디야 여기 추징이죠. 추징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벌금에다가 추징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1심이나 환송적 원심보다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지? 금 1억 1650만 원을 추징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심이나 환송적 원심보다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합니다.